엊그제 저 같이 그 3대 특검 특위 회의하고 예. 사실은 그 다음 날 저희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톡방에서 아, 보면 갑자기 기간 연장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웃으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 특히 이제 위원장님이나 뭐 예. 주요 의원님들도 다 몰랐다 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지금 요 1년에 뭐 사태라고 그럴지 뭐 갈등 양상이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네. 저도 그때 그 당시에도 방송 중이었는데 이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도 네. 속보를 모르니까 저는 사실은 아니 그래도 잘 했겠지 뭔가 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저는 그랬으면 뭐 특검이랑 얘기를 했나? 네. 특검들 얘기를 들어보고 뭐 연장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저렇게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했다면 네.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그때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특검 쪽하고는 얘기가 거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다. 뭐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네. 뭐 처음에 16개인가 했는데 수사하면서 뭐 점점 새끼가 사건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근거 부기가 예. 다 한 여러 마리였던 것 같은데 어디로 기어서 도망가고 한 그렇죠. 마리만 남아 있고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병 특검 같은 예. 경우에도 해병 특검은 지금 보안 유지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서 알 수 있으실 것으로 어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고 계신 거죠. 말할 수 없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실무 수사팀이나 이런 쪽에서도 연장을 원한다. 이런 게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건 뭔가 좀 어디선가 사고가 났나 보다 당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예. 이제 다만 김병기 대표가 아마 뭐 현장에서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하다 보니 협상하고 하다 보니까 뭐 소통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그 상황 파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마 이제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자면 예.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있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서로 SNS로 이렇게 주고 받는 것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고 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랑 그 완전히 그 느낌과 뉘앙스 차이 이런 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난 다 내 딴에는 다 보고하고 그 소통하고 교류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만 네. 나만 욕을 먹냐 이런 부분이 독박 좀 쓴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협상의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뭐 본인이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뭐 그래갖고 그때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다시 또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네.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앞으로 또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분들이 그 화가 난 포인트는 그 전날 전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정말 망발이죠, 망언이죠. 그건 누가 봐도 망언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거니까. 그거는 거의 정계 은퇴를 해야 마땅한 그렇죠. 아마 일이라고 이게 저는 이런 보거든요. 정도 갈등 양상이 아니라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팽팽하게 뭐가 돼 있었다. 그렇죠. 이러면 뭐 자기들 당원들이 먼저 나가라고 할 그냥 판이잖아요. 날아갈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뭐 그냥 그때 그냥 어떻게 돼버렸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김 이런 소리를 면전에서 변호사님이나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저희들처럼 이렇게 일선에서 맞닥뜨리면서 싸워온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다 해당되는 말들이거든요. 섬뜩한 얘기죠. 섬뜩하죠. 실제로 뭐 교수님도 그랬겠지만 네. 12월 3일 날 저도 생명의 위협을 글쎄 저도 느꼈었거든요. 전화 두 통을 받고 막 네. 정말 우왕좌왕했던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죠. 그게 그냥 성공해갖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제명을 시켜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인식 속에는 자기들은 괜찮다.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그 쿠데타가 성공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지금까지 저 구치소에서 하는 그 행동이나 어떤 언사들을 보면 그렇죠. 네 편 내 편도 없이 그냥 쓸어버려 그렇게 갈 사람들인데요. 송원석 원대의 말은 약간 이런 거예요. 계엄이 성공했었으면 좋았을 걸. 네, 네.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망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뭐 일제 시대가 안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걸. 북한이 6.25 때 이겼으면 좋았을 걸. 거의 이런 수준이랑 동급인 거거든요. 네, 네. 계엄이 성공했으면 국헌 문란 헌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그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연전해서 그런 말을 한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일입니다. 걸로 보세요? 아니면 계산된 걸로 보세요? 전 둘 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산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네, 봅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다녔던 거죠. 네. 그러다가 딱 좋은 기회가 나오니까 거기서 딱 뱉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구의 한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 다음번 경북지사는 누구누구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송원석 씨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가 간판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다른 분을 약간 디스하듯이 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서 혹시 이제 그런 다음번 지방선거를 의식하면, 왜냐하면 현직 이제 경북지사께서 건강이 어떻다 해서 그건 뭐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 왜냐하면 제가 그 심증을 조금 더 강하게 갖는 것이 그 뒤에 김재원 최고라는 분이, 그 사람이 이걸 또 이 말을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예. 사과를 하고 이 망발에 대해서 제명까지도 국민들이 막 화가 나서 이러고 있는데 그걸 옹호를 한다. 뭐 내년 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밖에 그분들도 다 볼 경쟁자 수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없겠죠. 그죠? 예. 대구시장이든 뭐 경북지사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 뭐 다른 지역은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TK 지역 외에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기 주자들은 TK 쪽으로 더 몰려 들어갔고 TK가 더 지금 과밀화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네, 예. 근데 뭐 그러면 뭐 TK 정당으로 쪼그라들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예. 뭐 그런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막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가 자기가 접하는 그 주변 인물들인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옳다, 그르다로 보면 금방 부끄러워지겠죠. 근데 또 유상범인가요? 그 당의 어떤 예. 그또 비슷하게 어떤 추임새처럼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송원석 대표가 할 때 그 네. 바로 앞에 앉아 있다가 정확히 들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핸드폰 들고 나갔죠, 바로. 예. 예,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직감을 하고 자리를 싹 피하는. 예, 그런 근데 장면. 웃으면서 떨었어요 또. 네. 그러면서. 예. 참 이제 정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너무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